여러분은 투자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방법과 절약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전략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을 더 모은다. 책에서는 가계부를 통해 절약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대기업을 다니다 육아의 현실에 직면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대기업 회계 분야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들여다본 자신의 가정의 재정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후 회계 분야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가계부에 접목시켜 어떻게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럼 저자는 왜 가계부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가계부를 통해 새는 돈을 막음으로써 여러분도 종잣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자연히 절약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지키지 않으면 가계부는 먹고 쓴 걸 기록하는 또 하나의 일기장일 뿐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어떻게 가계부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할까요? 저자는 자산 분석, 지출 분석, 예산 수립, 통장 쪼개기, 있는 돈 붙잡기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함으로써 투자의 기본이 되는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자의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자산 분석입니다. 자산 분석을 왜 하는 것일까요? 자산 분석을 통해 자신의 자산의 현 시점을 알고 나아가 돈을 모으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단계인 자산 분석도 3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산 분석 과정은 자산 조사, 부채 제외, 자산 현황표 작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산을 조사해야 할까요? 예금, 적금은 원금만 기입합니다. 이자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현재 있는 통장 잔고를 기입하고 주식, 펀드 등 투자 상품은 월말일의 종가나 작성 시점의 평가액을 기입합니다. 부동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기입하거나 자가의 경우 현재 시점의 실거래가를 기입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 시세 사이트를 참고해 현재 시점의 거래 가격을 기입하고 보험은 작성 시점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자산을 전부 조사하였다면 다음 단계인 부채를 제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부채가 왜 자산인지 이전에 다른 책인 부속성 편에서 언급을 한번 하였습니다. 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자신의 순수한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채를 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 자산을 파악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자산 현황표를 만듦으로써 여러분의 자산을 한눈에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여윳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현황표는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로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산 분석이 끝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지출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지출 분석을 통해 소비를 절약하고 새는 돈을 막기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 자신에게 사전 질문을 하는 단계입니다. 당신의 한 달 지출은 얼마입니까? 이러한 사전 질문을 하게 하는 저자의 의도는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실제 지출 분석은 큰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질문을 마친 후 여러분이 이용하는 카드사와
은행에서 지출 내역을 모두 출력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역을 뽑아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력한 지출 내역을 생활비, 식비 등의 항목별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통제 범위에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분류한 지출 내역의 6개월 평균을 구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평균적인 한 달 생활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는 계절성 비용인 가스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1년분을 모두 조사한 후 월 평균으로 지출을 분석하는 것이 좋으며,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하는 가족의 경조사인 생신, 명절 선물 등은 1년분을 월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고 추가적으로 결혼식 등과 같은 비용을 대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자신이 어느 비용을 많이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썼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출 분석이 끝났다면 이를 통해서 항목별로 자신의 월 사용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수립하였다면 다음은 통장 쪼개기 단계입니다. 통장 쪼개기는 항목별로 통장을 쪼개 목적별로 통장을 구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을 쪼개기를 하게 되면 통장별로 자금의 추적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통장을 5개로 쪼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월급 통장입니다.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변동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연간 지출 통장, 투자 통장으로 예산 수립된 금액만큼 자동 이체를 실시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출 분석, 예산 수립, 통장 쪼개기를 통해 자금을 통제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게 가계부를 작성하여 티끌처럼 모은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성한 로드맵을 재정 목표로 환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로드맵을 재정 목표로 환산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내가 절약하는 이 돈이 나의 미래를 위해 쓰일 것임을 생각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을 더 모은다 책은 가계부의 중요성과 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계부가 단순히 일기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가계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 성장판이었습니다.